한 미혼모 시설. 19살의 소녀가 아기를 출산했다. 그런데 아기와 소녀의 관계가 애매했다. 분명 소녀는 아기의 엄마였지만 동시에 형제이기도 했는데 이 기가 막힌 사연이 벌어진 이유는 아기의 아버지가 바로 소녀의 아버지였기 때문이다. 1년 뒤 자신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정에 서게 된 소녀의 아버지. 재판부는 아버지가 반성하고 있고 딸의 출산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친부가 딸을 성폭행했을 경우에는 보통 7년에서 30년까지입니다. 그리고 가중했을 경우에는 50년까지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최고 50년까지 구형할 수 있었지만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아버지. 네티즌들은 아버지의 형량이 터무니없이 낮다며 청원운동까지 벌여 분노를 표출했다. 그런 문제의식은 요즘 법정에서도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그런 어떤 피해자의 의사를 그러니까 감안해서 형을 엄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신 낳은 친딸을 성폭행하는 아버지. 상상조차 하기 힘든 배륜적인 범죄지만 친아버지에 의한 성폭행은 우리 주위에서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범죄 행위였다. 네, 저희 상담 중에 그 친족 성폭력 피해가 한 12% 정도 차지합니다. 그 중에서 가족 내에서 가장 가까운 그 친부에 의한 성폭력이 작년 그 총 상담 건수 1,497건 중에 79건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가족 성폭행. 아빠는 왜 딸을 선택해야만 했던 것일까? 더 이상 딸도 아빠도 아니다. 성폭행으로 뒤엉켜버린 위기의 가정. 아빠라고 이제 생각도 안 하고요. 죽어도 진짜 저한테는 연락도 안 왔으면 좋겠어요. 가족의 묻은 아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피해자들. 아니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새끼가 잘못한 거잖아. 그 새끼가 누구야? 네 아버지도 그 새끼라고 하는 거야 지금? 딸을 탐한 인면수심의 가장들. 그들은 왜 딸을 선택해야만 했던 것일까? 특정 헌터스에서 친아버지에 의한 가족 성폭행의 실체를 파헤쳤습니다. 지난 1월 제작진은 23살의 한 여성을 만날 수 있었다. 가족 성폭행 피해자 제보를 통해 만난 여성. 그녀가 어려운 고백을 털어놓았다. 어렸을 때 이제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엄마는 늦게까지 식당일 하시고 아빠랑 저랑 단둘이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이제 중3 때 하루는 제가 집에 좀 늦게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빠가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술에 이제 많이 취해가지고 남자 만나고 오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하니까 뭐 검사를 하겠다면서 자기가 약간 제 몸을 이렇게 여기저기 좀 더듬고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걱정돼서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된 아빠의 이상한 행동. 그 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해졌다. 가면 갈수록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아빠가 뭘 걱정하고 확인하려는 손길이 아니라 그냥 남자의 손길 같아서 아빠 변태 아니냐 이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아빠 변태 아니야? 뭐? 변태? 갑자기 뺨을 때리더니 진짜 변태가 뭔지 보여주겠다면서 결국 성폭행으로 이어진 아버지의 폭력. 그러나 그녀는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친구들한테도 얘기 못하죠. 제 아빠잖아요. 그래서 내가 알던 세상이 이런
거였나 싶기도 하고 약간 허탈감에 쌓여서 10대를 보낸 것 같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집을 안 나왔냐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고등학생이 집을 나와서 뭘 하겠어요. 20살이 되던 해 바로 집을 나와 홀로 생활하고 있는 여성. 사업빚에 시달리던 아버지는 집을 나갔고 어머니는 외삼촌 댁에서 지낸다고 했다. 아빠라고 이제 생각도 안 하고요. 어디서 죽어도 진짜 저한테는 연락도 안 왔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의절의 방식으로 다스린 여성. 그런데 최근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이 그녀를 더욱 아프게 한다고 했다. 엄마가 그때 다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 왜 모르는 척 했냐고 하니까 아빠가 그렇게 한 것도 다 나 때문이고 지금 이렇게 이상가족처럼 뿔뿔이 흩어져서 사는 것도 다 나 때문이래요. 아버지의 만행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어머니. 그녀는 방송을 통한 어머니와의 화해를 원하고 있었다. 제가 먼저 들어갈게요. 제작진과 동행한 사실을 먼저 말하겠다며 집으로 들어간 여성. 아니 그게 지금 와서 지금 와서 그런 얘기 해봤자 무슨 소리야? 지금 너 지금 맨날 찾아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또 지금 또 그 얘기하고 있는 건 누굴 데리고 왔다는 거야 너? 경찰 데리고 왔어? 근데 뭐? 이 양반이 이제 없는데 뭐? 누군가와 동행했다는 말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어머니. 내가 맨날 와서 얘기하면 말도 안 해주고 나는 엄마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너 그러면 가! 빨리 가! 그냥 집에 가려면 맨날 외주 가서 차례도 안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야? 그런 소리야? 딸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어머니. 어머니는 왜 딸을 보듬어주지 않는 것일까? 아무리 나쁜 아버지라도 네가 어떻게 고소를 하냐. 이런 식으로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하소연하는 거는 내가 피해를 엄마한테 하소연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안 해줬다. 보호를 안 해줬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엄마에 대한 원망이 커요. 결혼해서까지 그 영향을 계속 받게 되는 이런 그 아주 심각한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거부로 다시 집 밖에 나온 딸. 제작진이 딸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 봤다. 이게 뭐야? 뭘 얘기? 알고 해도 치워요. 아이고 뭘 아니냐고. 누가 잘못했는지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아이고 무슨 텔레비전 이제 뭐 잘하더니 텔레비전에서 나와가지고 이 지랄이야. 아니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새끼가 잘못한 거잖아. 그 새끼가 누구야? 네 아버지도 지금 그 새끼라고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네 아버지가 너 그래도 네 아버지였으면 아빠한테 지금 그 새끼가 뭐야? 그 새끼가 이 말버릇 사고를 했으면 이거 꼬아서 이게 뭐야 이게. 장시간의 설득 끝에 제작진과 함께 삼자 대면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아니 얘가 뭐라고 얘기를 내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얘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지금 방송국에서 할 일이 그렇게 없어요? 뭐 애가 하는 말을 갖다가 다 믿고서는 이렇게 여기를 사오면 어떻게 사는데 말도 안 하고. 딸의 이야기가 모두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어머니. 얘가 하는 말이 다 진실이 아니라니까? 다 진실이 아니야. 어머니 저기 죄송하지만 제가 아까 그 말씀하시는 거를 저희가 다 들었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거 들어요? 내가 아까 혼자 왔을 때 했던 말. 한참을 망설이던 어머니가 딸에게 잠시 집을 나가 있으라고 권했는데 내가 저 없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참 얘도 걔가 불쌍하네요. 참. 난 모르겠어. 나 그래도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아니 지가 아무리 이제 그래도 이제 아빠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그냥 이렇게 가족끼리는 이제 서로 이제 덮어놓고 살고 이제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렇게 아직도 도끼를 세우고서는 저러고 있으니까 기집애가 조금 마음을 좀 넓게 써가지고 이제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날긴 있었지. 여자로서 불쌍하지 당연히. 5년 만에 드디어 당시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둘이 있을 때가 많았었는데 하여튼 그때 내가 우연찮게 봤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애 아빠가 애한테 이제 그런 걸 하고 있는 거를 보다 안 되겠어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뭐 그러지 말라고 애한테 이상한 짓 하지 말라고. 또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집을 나가버렸어. 몸 파는 년들 화낸 년들 있잖아요. 그런 년들하고 눈이 맞아가고 나간 거야 집을 지금. 딸 몰래 사태를 수습해보려 했었던 어머니. 직접 신고를 해볼 생각은 못했던 것일까? 그래도 애 아빠예요. 그래도 호적으로는 우리는 부부고 애한테는 아버지고 고소를 하기가 그렇게 쉬워요? 나도 내가 잘못을 했고 내가 이렇게 애한테 못할 짓을 했고 내가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제 그렇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인터뷰를 마친 후 딸에게 어머니의 마음을 전했다. 왜 이렇게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건지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고 이제 안 볼 거지만 혹시나 봐야 되는 일이 생기면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랬는지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듣고 싶어요. 딸에 대한 빗나간 사랑. 그는 왜 딸을 선택하려 했던 것일까? 잠시 후 2부에서 자신의 딸을 탐하는 아버지들을 심층 취재합니다.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한 아버지들. 그들은 어떻게 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일까? 제작진은 관련 기사들을 통해 그들 나름의 이유를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삐뚤어진 가부장적 사고와 딸에 대한 빗나간 집착.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는데,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 어떤 이유보다 왜곡된 성적 판타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어떤 어려서부터 어떤 그 환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상. 사실 어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어떤 근친상간적인 요소가 어떤 전통적인 어떤 심리 학설에 의하면 있다고 하죠. 일반적으로는 그게 현실화될 수 없기 때문에 억압이 되지요. 그렇지만 그런 게 이제 억압이 안 되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가 이제 질문하신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겠고요. 과연 자신의 딸에게 성적 충동을 느끼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제작진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자신의 딸에게 성적 매력을 느꼈었다는 한 남성과 접촉을 시도했다. 나이가 어떻게? 저 고등학생. 오랫동안은 소목소목했죠. 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제가 고개를 못 들죠. 그 당연한 거지 그거. 한때 자신의 딸을 이성으로 바라봤다는 남성. 하지만 지금은 후회한다고 말했는데,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그를 만나보기로 했다. 건축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40대 남성.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근처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한 제작진. 그런 일이 있는데도 그냥 넘어갈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딸을 신고를 해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안 하면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없다고 하면 어쩔 수 없죠. 딸을 탐하는 아버지들이 많다는 이야기. 이혼하면 신고를 이혼하신 지요? 그러면은 따님하고 두 분만 사세요? 10년 전 부인과 이혼한 채 딸과 단 둘이 살고 있다는 남성. 외로운 생활이 지속되면서 딸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꼈다고 한다. 내 느낌에는 다 컸구나. 섹시하다.
6분에 막 그 정도였는데 아무튼 좀 수목과 생겨도 딴딴 생각을 하면 그냥 주잖아요. 무서우고 죄책감이 들잖아요. 그런 생각 드는 것 자체가. 그렇지 좀 그렇지. 안 잡으면 살아나지. 죄책감이 드는 건데 사람이라는 게 몸이 끌리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죄책감을 들지만 중학생이 된 딸에게 성욕을 품기 시작했지만 이성으로 억눌렀다는 남성.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딸이 그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입장에서는 아빠로 생각했는데 아빠 생각하면 편하게요. 아빠는 그렇게 지어볼 거는 또 상상을 하고 그걸 듣고 아니에요. 걔는 그 입장에서는 저들으니까 조심하게 되잖아요. 아버지의 시선 때문에 예전 같지 않게 변해버린 부녀관계. 그제 아그는 자신의 감정이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한다. 그것 때문에 하고 싶은데 아주 한국 달러 미치게 하는 수도 있고 가감도 있는데 가감은 그 나쁜 것들이 그 얘기는 그 부분이 아니죠. 쉽게 얘기하면 사실 없는 수도 있고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기관이 봤을 때는 정신병이잖아. 그 사람들 봤을 때 정신이 아니잖아. 그래서 나도 정신이 어디 있어. 그건 나 같은 사람 몰라. 그 사람은 누가 이제 신문에 누가 했다 보면은 어떤 불길감 느낌이에요. 아까 한 얘기가 아니구나. 그의 이런 이상 성향은 어디서 기인한 것일까? 전문가들은 소화기호증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이런 성향을 발견하기 쉽다고 말한다. 모든 남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남자들과 특별한 성이 잘하고 내가 근데 그것은 훨씬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훨씬 만약에 뭐 이런 경우에 이제 뭐 소화기호증이라든가 이렇게 어린아이에게 안전함을 느끼고 어린아이를 애착하는 그런 가해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친족성폭력 피해자, 가해자들이 거의 그런 성향들이 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 치료하고 사회적으로 이런 교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아직 부족해요. 이게 법적으로 더 보완돼야 되고. 한바탕 혼란을 겪었지만 비로소 딸을 자식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 감사하다는 남성. 그는 마지막으로 삐뚤어진 욕망을 꿈꾸는 아버지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사람들이 상당히 이렇게 정신과에 방문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성적인 어떤 가해라든지 이런 경우는 더 이렇게 숨기고 싶고 또 쉬쉬하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후유증이 생기지 않도록 어떤 예방하고 중재해 주는 게 상당히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데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계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다름 아닌 가해 아버지들의 자정 노력. 더불어 숨어있는 피해 여성들의 용기 있는 신고가 동반되어야 비로소 이 고통을 끝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한다. 어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그럴 여력도 안 된다라고 한다면
범죄 피해 당한 사실에 대해서 꾸준하게 일기를 쓴다든가 메모를 한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고발을 하거나 혹은 고소할 용기가 생겼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순간의 욕망을 위해 친딸을 성적 놀이개로 삼은 가해의 아버지들. 딸들은 묻고 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믿어야 할 아버지를 잃은 지금 누구를 믿어야 하느냐고. 특종 헌터스에서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미스터리하거나 충격적인 사건, 감동스러운 사연을 와이스타 홈페이지 또는 특종 헌터스 카페를 통해 제보해주세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식회사 클레어스에서 달팽이 클렌저를, 주식회사 클레어스 코리아에서 블랑시크릿 미백 치약을 드립니다.